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 이 문재인의 검찰이 이재명을 봐주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소리를 해대고 있는데요.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이, 제가 재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이 숙명적으로 문재인과 이재명은 함께할 수가 없다, 지금도 확고합니다. 또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각각 한번 회상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지금 현재 상황만 보시더라도 검찰이 이재명을 봐주는데 검찰 자료가 언론에 그냥 죄다 쏟아져 나온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건 문재인이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검찰이 덮을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뉴데일리 기사에 보시면 황무성이라는 사람이 있을 때 이 대장동 수익이 50% 보장이었었는데 이재명 세력이 이자를 쫓아내고 1822억 고정을 때려가지고 수익이 50%가 아닌 무려 90%를 화천대유의 패거리가 먹을 수 있게끔 봐줬다, 이런 기사들도 벌써 쫙쫙 쏟아져 나왔잖아요. 거기에 황무성이라는 사람의 녹취록까지 이 검찰에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검찰에 있던 것이 기사로 흘러나온 거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이게 검찰이 이재명을 봐주기 위해서 왜 이런 짓거리를 하냐고요. 그리고 이자 둘이서 만나가지고 이재명이 문재인에게 한 말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물론 그거를 또 받아치는 이 문어벙벙벙 이자의 말도 참 황당하고요. 완전히 소인배도 이런 소인배가 없어요. 찌질하기 짝이었고요. 지난 대선에서 제가 너무 문 대통령님께 모질게 해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재명이 납작 기는 모습을 보였고, 목덜미가 완전 잡혀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겠지만, 이 문재인이 또 무슨 얘기를 했느냐, 1위 후보가 돼보니까 제 기분을 알겠죠? 이러고 앉아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 말은 뭐냐, 이런 소소한 이런 것까지도 가슴속에 꽁꽁 응어리처럼 가지고 있다가 5년 전에 있었던 것을 서로 그냥 앙금을 풀어 제끼는 상대방에게, 참나. 아니, 여당의 대통령과 여당의 차기 대권 후보라는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5년 전에 있었던 저런 희한한 말들을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서로 마음속에 앙금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이 겁을 먹던 뭐던 간에 저런 이야기를 했다면 정상적인 대통령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유, 무슨 소리를 하세요. 경선은 다들 그렇게 치르는 거고 다 이해합니다. 저도 그러는데요. 이래야 되는데, 야, 너도 1위 후보 되니까 이제 내 마음을 알겠냐? 너 한번 죽어봐. 네가 나한테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 이제 아냐? 이딴 거 아니겠어요? 아니,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을 해보겠다라는 인간들이 둘이 만났다면 좀 대의를 논해야 되는데, 일단 소인배들이 하는 짓거리만 하고 앉아있으니 좀 크게 놀아야 되는데, 이것들은 완전히 밴댕이 소갈딱지도 아니고 지금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이 둘은 뒤끝 장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문재인이 집권하자마자 5년 동안 하는 짓거리가 윤석열을 시켜가지고 정치 보복 수사로 완전히 보수를 괴멸시키지 않았습니까? 또 반대로 이재명이 만약 집권을 하게 된다면 이런 자가 문재인을 그냥 두겠느냐, 이 말이에요. 서로 숙명이라니까요. 함께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그런 운명을 타고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 문재인이 이재명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보시면, 지난 6월에 이준석이가 야당의 당대표로 선출이 됐을 때 문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무수석인 이철희를 시켜가지고 야당의 당대표가 된 이준석에게 축하 전화를 한번 넣어봐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이철희가 이준석에게 전화를, 둘이 친하지 않습니까? 이준석은 이 보수 인사들하고 안 친해요. 저 좌좀들하고만 친하지. 그러다 보니까 전화를 했더니 이준석이가 축하 전화를 여기저기서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 못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야, 다시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이철희가 두 번째 전화했을 때 이 문재인과 통화를 하게 된 거고, 이준석에게 문재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유, 큰일을 하셨습니다, 이러면서 아주 대단히 축하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임기 말에 대통령이 자신을 때려잡고 정권 교체를 원하는
야당의 당대표가, 물론 야당이 지금 비정상적이니까 자신을 때려잡을 수 있는 야당의 당대표가 선출이 됐는데 뭐가 기뻐가지고 또 뭐가 좋아가지고 축하 전화를 저렇게 적극적으로 합니까? 그리고 뭔 큰일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이준석이 뭐 했는데. 한마디로 이준석이 당대표가 돼야 자신이 살 출구가 생긴다 라고 판단을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이한테는 어떤 대우를 해줬습니까? 이재명이 후보로 확정된 지가 언젠데 이제 와갖고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청와대로 부른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 혹시 보셨습니까? 노무현 때를 보셔도 당선됐을 때 김대중이가 축하 전화를 했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경선에서 이겼을 때도 이명박 대통령이 축하 전화를 했었어요. 이거는 기본이죠. 예의고. 그런데 문재인은 뭐 예의나 도덕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니까 자기 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축하 전화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야당의 이준석이 당대표 됐을 때는 2번씩이나 전화를 걸어놓고 이재명한테는 얄짤없어요. 문재인과 이재명의 관계를 요런 단편적으로도 엿볼 수가 있는 거고요. 축하 전화는커녕 그 다음날 대장동 수사 철저히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자가 문재인이에요. 그러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들의 대화는 단적으로 보시더라도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명확하게 아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일 당장 이재명을 구속시킬 만한 건수가 너무나 많다. 그리고 문재인과 손을 잡았다라는 일부 보수 유튜버들의 황당한 그런 발언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문재인이 바보입니까? 아니, 문재인이 바보라고 치더라도 뒤에서 조력을 하고 있는 양정철이나 이호철이 바보냐고요. 이재명하고는 원래 사이가 좋지도 않았고 인연도 없어요. 이 둘은 거의 적이나 마찬가지인데 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제 하에 차기 대권을 물려줄 것 같았으면 문재인 입장에서 집권하자마자 지난 경선 때 이재명보다 득표율이 높았던 안희정을 왜 날렸으며 김경수는 왜 감옥에 보냈고 조국이는 왜 날렸어요? 박원순은 왜 날렸습니까? 아이 참나,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제가 이걸 한두 번 얘기했냐고요. 편한 길을 놔두고 왜 험한 길을 택하냐 이 말이에요. 문재인이 여고 야고 차기 대권 주자들을 모조리 날려버리고 내각제 개헌을 통해서, 왜 차기 대권 주자들이 없어야 내각제 개헌을 하기가 수월하다 보니까 일단은 대통령제를 없애버리려면 차기 대권 주자들을 모조리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각제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모조리 덮어보겠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탄핵의 주범이다 보니까 문재인의 바지끄댕이를 붙잡고 내각제 개헌을 통해서 탄핵을 묻고 자신의 안위를 도모하기 위함임을 왜 모르시냐 이 말입니다. 제가 입이 부르트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탄핵당의 주범 공범들은 윤석열의 바지끄댕이를 딱 붙잡고 이 탄핵을 묻고 함께 한번 살아보자 이러기 때문에 외곽에서 2030이든 4050이 뭐 정치 공작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객관적으로 홍준표를 지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입으로만 정권 교체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필패 전략을 짜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윤석열과 이재명을 구속시킬 정도의 범죄들이 질비하지만 문재인은 그렇지 않죠. 타이밍 조절을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11월 5일까지 이재명을 살려두고 마치 자신이 이재명을 보호해주는 것처럼 쇼를 하고 있다가 윤석열이 야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되면 이재명을 딱 쳐버리고 윤석열은 끝까지 목덜미를 딱 틀어주고 질질 끌고 다니면서 제3지대에 지금 기어 나오고 있는 김동연을 부각을 시킨 후에 내각제로 가려는 그런 플랜이라는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 일부 보수 유튜브들이 주장하고 있는 문재인이 이재명을 살려줄 것이다. 이건 전혀 말이 안 되고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만약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이 이재명을 살려주려면요, 화천대유를 100% 덮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도 두 눈으로 두 귀로 상황을 지켜보고 듣고 계시지만 검찰발로 너무 많이 기사화가 돼버렸고 많은 국민들과 기자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덮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덮어요? 그리고 만약에 문재인이 이재명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런 짓거리를 했다가 실패를 했을 경우 이거를 감수하면서 문재인이 뭐 한다고 이재명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겠냐 이 말입니다. 앞으로 두고 보면 알겠지만 문재인이 바보입니까? 양정철, 이호철이 바보입니까? 애초부터요 내각제를 가기 위한 그런 플랜의 일부이고 그대로 밀고 가고 있는 겁니다.
북한 공산당처럼 이들은 종북 세력들이잖아요. 그냥 딱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놓으면 미국이든 한국이든 주변 국가들이 아무리 그냥 이야기를 해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이웨이 하는 그런 짓하고 똑같아요. 얘네들은요.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이 뭐라고 해도 그냥 들은 채도 안 하고 그냥 지들 하는 대로 쭉쭉 가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이 집권하면 문재인을 비롯한 이 주변 세력들 지금 자기 마누라부터 자신을 집권 5년 동안 얼마나 그냥 파고 흔들어대고 목덜미를 쥐어짜고 그랬습니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또 이재명도 바보입니까? 이것도 완전히 이건데 그냥 집권하면 저것들 싹 다 척살될 것을 알면서 저런 짓거리를 한다고요? 문재인이 이재명을 도와준다고요? 아이고 정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들어주기라도 하죠. 단언컨대 이재명은 윤석열이 후보로 확정이 되고 11월 5일 이후에 문재인 손에 처리가 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걱정할 건 지금 경선에서 문재인 시다바리가 지금 핵무기를 들고 있는 저들과 싸우기 위해서 필패 전략으로 빤스바람에 요지 하나 들고 싸우려고 하고 있는 윤석열을 지금 내세워서 대권을 노려보고 정권 교체, 문재인을 감옥에 보낸다. 웃기는 소리는 좀 달나라 가서 하세요. 듣기도 역겹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자, 문재인이 집권 5년 동안 자기 주변에 차기 대권 주자들을 모조리 숙청을 하고 내각제 개헌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왔는데 이제 와갖고 이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문재인은 얼마든지 성남 FC 뇌물건 이거 말고도 많죠. 하지만 이재명을 그런 걸로 보낼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화천대유라는 확실한 건을 터뜨려서 수년간 김치 묵히듯이 묵혀놨다가 이번에 터뜨린 건데 이거를 자기가 터뜨려놓고 자기 손으로 덮어준다? 뭐 때문에? 이재명이 집권을 할 수 있게? 문재인이 이재명을 믿고? 뭘 믿고요? 참나. 김경수나 안희정, 조국, 박원순을 일찌감치 숙청시키고 보수판에 윤석열을 꼽아놓은 이유를 입이 부르트도록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문재인은 온리 내각제 개헌을 통해서 영구적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살기 위함임을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박근혜 대통령과 탄핵 무효로 똘똘 뭉쳐서 팩트가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저것들을 잡아놓지 않는 이상, 우리 손으로 잡아놓지 않는 이상 무조건 내각제 개헌 플랜은 작동이 될 거라고 봅니다. 보수의 정치인들요? 아이고 입이 부르트도록 얘기해봐야 지금 토론하는 거 보십시오. 저들도 다 코가 끼어가지고 같은 한패거리인데 뭔 놈의 탄핵의 진실을 밝힙니까? 제 기대한 제가 잘못이죠. 혹시 또 모르죠. 그렇게 된다면 좋은 거지만 제가 봤을 땐요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